두 번째 주제 강연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안희영 석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미국 칼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통합의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정신과학학회 부회장 등을 영입하신 바가 있고 현재는 한국 MBSR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MBSR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보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가명상학과를 선택하시면서 이 명상, 그리고 MBSR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도 제가 많이 또 전화를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귀한 강의를 오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희영입니다. 지금 기운이 좀 남아 계신가요? 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게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인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오늘 저도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인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연결감이 좀 드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하고 얼굴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그러면 좀 앉아가지고 같이 한번 명상을 한번 실습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네. 우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얼굴을 한번 좀 보십시오. 얼굴 보시면서 내가 아는 분이든 처음 만나는 분이든 사실은 처음 만나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사람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원소가 나와서 그 당시 원소들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메바 같은 어떤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사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이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1월 8일 지금 몇 시인가요? 4시가 안 됐죠?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고령 교수님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는 우주가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주처럼 보이나요? 옆에 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네, 저는 강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명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또 옆에 사람과 또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영어에서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할 때 How is the world treating you?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사가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오늘 한번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동수단을 통해서 여기를 오셨고 식사를 하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거나 기분이 좋은 분도 있을 거고 뭔가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사건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기분이 한번 좋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훌륭합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는 인사도 있지만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평화롭게 친절하게 대우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짜증이 나서 아니면 어떤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고 뭔가 차별받는 것 같고 뭔가 나는 편안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럴 때도 있죠. 네, 맞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명상은 지금 여기 현존하는 거에 관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늘이 모든 날씨를 다 포용하듯이 그것을 친절함으로 따뜻함으로 맞이하고 여기에 충분히 현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는 그 손톱만치도 안 되는 어떤 그 크기의 공간에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우주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내 걱정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갖고 I, my, me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죠.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럼 명상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가상 허구의 상태에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그걸 알고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보신 분들은. 저도 그걸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서 모피어스하고 그 머리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죠? 레오인가요? 리오인가요? 레오하고 대화를 나누죠. 레오가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하죠. 기억나시나요? 빨간 약, 파란 약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 장면. 매트릭스는 어느 곳에나 있다. 이 방에도 있고 창문 밖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매트릭스라는 것이 모든 곳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감옥. 충격적인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이렇게 쭉 체인으로 묶여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서 이제 동굴 밖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동굴에 비치는 자기 모습만 볼 수 있지 바깥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플라톤은 아주 일찌감치 인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그런 감옥에서 그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죠. 나가가지고 빛을 보니까 야, 대명천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여기만이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돌아와서 동무들에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아무도 고치 듣지 않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본 거고, 매트릭스도 그런 어떤 빨간 약을 먹으면 굉장히 진실된 세계로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알면서도 또는 아예 믿지도 않고 빨간 약을 먹지 않고 그러는데 주인공은 거기서 이제 먹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가짜 허구의 세계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완되고 좋아야 될 텐데 왜 그런 세계를 뭐 영화나 그런 쪽에서 아니면 철학에서 얘기할 때 고통스러운 걸로 얘기를 할까요?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명상을 하면 무조건 평화로워지고 무조건 이완되고 또는 무조건 뭐 어떤 내가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나요? 조금은 행복합니다. 명상을 안 할 때보다는 조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마치 식당에 가면은 사진부터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뭐 식사가 나오거나 뭐 커피 나오고 뭐 빵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우선 보내고 뭐 그건 나쁘지 않죠. 사람 사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진짜가 뭔지 또 실제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알기도 전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놀이를 하고 있다. 그 생각놀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생각의 세계도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진짜죠. 그렇지만 상대적인 진짜고 명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 진짜의 세계로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강연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오늘 토크쇼니까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서 저도 정말 몇 년 만에 칩거를 하다가 전 PPT를 우리 이민영 교수님이 명령에 의해서 제가 감히 어길 수가 없어서 딱 그 PPT를 만들었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해서 조금 PPT가 조금 자료가 좀 저기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쪽으로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뭐 같이 한번 짧게라도 명상이 뭔지 실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책을 보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싸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가져다 줬다. 그래서 그 형벌로 제우스 신이 왜 신끼리만 나누기로 한 불을 내가 감히 왜 훔쳐서 인간에게 갖다 줬느냐 해서 형벌을 주죠.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그 무슨 산입니까? 뭐 하여튼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묶어놓고 독수리가 이 프로메테우스의 그 간을 매일 와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형벌을 내린 거죠. 신인데 제우스가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런 인간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인간의 어떤 진보라고 하면 불을 가져왔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불이 있을 때 엄청난 인간의 문화가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됐다는 그런 문명의 어떤 이기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도와준 뭐 굉장히 프로메테우스가 지혜 뭐 이런 걸 또 상징한다고 그래요. 선구자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뭐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인간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불이라는 건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또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술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함에 따라서 엄청난 우리가 득을 보지만 그거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인간성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또 윤리적인 어떤 책임 같은 게 이제 따르고 특히 AI 시대에는 지금 아까 이고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고 하지만 곧 AGI 시대, 범 인공지능 시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이 두뇌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런 세상이 이제 이미 거의 와 있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뭐 원래 예측한 것보다도 다가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ASI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간을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기계가 우리에게 뭔가 복종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이제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을 우리가 또 이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AI 시대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보가 너무 많이 폭증하고 정체성이 따라서 이제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거기에서 정신이 산만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결국은 가장 핵심은 이 AI를 우리가 도와주는 뭔가 우리 문명의 이기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창발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뭔가 발전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A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우리 혼란을 주는 그런 걸로 가면 어쩌나 하는 게 이제 지금 그러면 AI는 좋은 건데 그 좋은 게 인간을 위한 좋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윤리적이고 또 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면 그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고 뭐 좋은 공부 다 해가지고 남을 해끼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훨씬 능가하는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제 한번 그런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뭐 양쪽 다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한번 좀 따보니까, 오픈 AI 만든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대가들인데, 이쪽 그 AI 그 세계에서 AI 기술의 위대함과 두려움,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요시우 벤키우라는 사람도 마치 이 분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마치 핵폭탄을 발명한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프리 힌튼 그 캐나다 교수는 또 위험성을 마찬가지로 해서 AI를 만들고 공헌한 최고의 그 권위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약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고요한 명상의 혁명 그런 것이니까 명상, 저는 이제 마음 챙긴 명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교룡 교수님은 철학적인 배경에서 이제 명상 전반에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실용적인 차원에서 명상이 무엇인지 실제 나에게 이게 뭐 좋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실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을 좀 한번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 챙김 명상의 뿌리는 붓다라고 하는 시달타 태자죠. 그 2600년 전에 인도에 살았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명상의 최고 고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막 배워가면서 스승을 다 뛰어넘고 하다가 자기가 바라는 어떤 상태를 도달을 못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여러분이 가끔 보면 뼈만 남은 그 좌선상이 있잖아요. 그거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서 끝내
인간이 도달하기 상당히 힘든 정도의 그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나오고 명상이 대부분이 뿌리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붓다가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크라이스트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붓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지저스는 하나의 무슨 명사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명사잖아요. 크라이스트 하면은, 크라이스트라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얘기는 우리 개인들이 한 분 한 분이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우리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그런 씨앗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명상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완이라든지 이완 테크닉이 아닙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그것도 좋지만은 더 차원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자신이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매트릭스에서 허구의 세계에서 해방이 되는 해방의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상은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그래서 많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병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의 그 무한한 포텐셜을 발견하는 게 명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은 그걸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이제 이름하여 얘기를 하는데, 윗바사나 명상은 열반에 들고 고통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종교적인 명상이 대세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종교는 우리가 점점 이제 탈종교 시대가 됐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또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아주 행복한 또 평화로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이 이제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침 또 오늘 또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분하고 이제 해서 어떤 다른 일로 이메일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서양에서는 미스터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마음 챙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1979년에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구조화해서 8회기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이제 많은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해서 이제 지금 마음 챙김 혁명이라고 하는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여러 번 그런 게 보도가 될 정도로 서양은 지금 마음 챙김으로 정말 혁명을 지금 이루는 명상의 유치원부터 고령자까지 또 학교나 기업이나 또는 의료 현장에서 이제는 꺼리낌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이유가 뭔가? 명상을 과학화했다는 거. 단순히 옛날 명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스트레스 생리학, 심리학, 의학, 교육학 이런 거를 다 도입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맞게 쉽게 접근성 좋게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냥 이제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인용하고 있지만 아주 시초에 불과하고, 인간의 능력이 앞으로 AI와 함께 어느 정도 더 우리를 안내하게 될지, 또 명상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자,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내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명상 안 합니다. 놀지. 다른 거 즐거운 거 많은데 왜 명상을 굳이 하겠어요? 재미없고 가만히 무슨 자기 배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오명을 또 가지고 있는데, 명상은 그건 명상에 대한 오해거든요, 사실은. 명상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해서 오늘이라도 생각해서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서 있지 못하겠다. 좀 앉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앞에 있는 분이 딱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겠죠? 그래서 앉았어요. 딱 앉아서 너무 이제 좋다 하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딱
어떤 분이 탔는데 연세도 좀 나보다 많은 것 같고 그분이 앞에 와가지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신음소리까지 내면 마음속에서 이제 이분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끝나는 건가? 사람들은 알아차림, 이 마음챙김 명상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게 생명인데 내가 알아차렸죠. 상대방이 앞에서 힘들어하니까 이분이 힘들어하네. 공감도 되고 힘들겠구나. 그걸로 끝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물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저기 해도 나는 그냥 눈 감고 있을래 해서 그것도 나의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이분한테 한번 양보해야죠.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이것도 또 멋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자주자주 있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현실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구, 나의 습관, 패턴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중심이 잡혀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음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할 때 하고 차분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생산성이 더 큰가요? 당연히 그죠. 내가 고요하고 뭔가 내가 다른 부정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휘몰아치지 않고 화도 안 나고 뭔가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생산성이 가장 그리고 목표 지점이 제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명상이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자각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명상을 안 하신 분도 하신 분도 알아차림 자각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 다만 근데 나는 왜 알아차림이 잘 안 되냐? 나는 왜 자꾸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고 화도 많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는가? 그거는 이제 그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능력이다. 그건 뭐 시간만 되면 제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왜 그게 어떤 뜻인지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부분은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차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 또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저기 하니까 그냥 크게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의 차원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 느낌의 차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몸에서 어떤 걸 느끼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지금?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얼얼하다고요?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더운 느낌. 예,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몸이 덥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피곤하구나. 졸리네. 아니면 몸이 상쾌한 분도 있고,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명상을 안 배워도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또 알아차리는 그런 약간 좀 더, 진부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걸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따로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걸어가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명상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고요하고 편안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이제 명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요함뿐만 아니고 명료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정을 하신다, 어떤 티칭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명상을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그 기준에서 보면은 명료함이 오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지혜로워진다고 우리는 전통 명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좋은 방향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나쁜 선택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고요함과 명료성은 무척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느낌이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느낌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죠? 괜찮아 그러고 끝나나요? 느낌이 안 좋으면은 감각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환영합니다 그러시나요? 정말요?
환영하세요? 그렇죠. 느낌이 안 좋고 감각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이 통증이 막 있다 예를 들죠. 그러면은 통증을 너 와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밀어내려고 그러죠. 통증아 사라져라. 왜 나한테 왔니 하면서 화가 나고 막 힘들고 짜증스럽고 좋은 느낌이 왔어요. 커피 무슨 커피지 요새? 이름도 자꾸 잊어버려져. 달콤한 커피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한 잔 딱 마시면 좋은데 그럴 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 시간이 더 지속됐으면.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사이에 아니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느낌 사이에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바닥에서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1번으로 자기 몸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느낌을 아는 게 제일 쉽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자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이나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은 자기 몸을 많이 이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사 생활 한 3, 40년 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신 분들 여럿을 봤는데 바디 스캔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몸을 처음부터 느끼는 연습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자기 몸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 이상만 살고 넥다운, 목 기하는 죽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는 허구에서 너무 살다 보면 생각 속에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세상은 이런 거고 딱 고정관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습관이 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서 자꾸 자충우돌 하게 되는 것이죠. 명상은 다시 살려버리는, 목뿐만 아니고 이 가슴까지 몸 전체가 살아나서 정말 살아있음으로 이게 사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느낌에서 반응을 나쁜 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자아감이 막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 이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식이에요. 오늘 시간상 제가 빨리 좀 가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결국은 뭐냐? 현존하는 거고 결국 조건지어진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 마음챙김 명상은 핵심이 자각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보공학적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몸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하고 명료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반복이 돼서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된다면 당연히 삶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단순한 지휘 집중이 아니다. 이것도 한참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명상하면 집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챙기면 집중이야. 단순한 집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챙겨야 집중이 잘 돼. 집중부터 하려고 그러면 명상을 첫 단추가 힘들어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전체성을 보는 것이다.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삶의 전체성 그런 쪽으로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빠르게 명상은 너무 좋고 그냥 명상이 만능이구나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도 그건 아니다. 명상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명상을 가르치는 분도 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엉터리도 많고 가짜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롭게 열리는 쪽으로 자신이 직접 실험해보고 직관적으로 자기하고 안 맞는 거를 맹종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효과는 너무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뇌가 변하는 겁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뇌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뇌 변한다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fMRI라든가 이런 기계로 찍어보면 이 명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들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입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챙김을 서구에서부터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명상을. 그 이유는 과학적인,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 그런데 예방해주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장수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노벨상을 탄 사람이 다 이렇게 임상 논문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심리 사회적인 차원 아까 공감 능력 얘기도 나왔잖아요.
마음 챙김을 하면 공감 능력도 잘 되고 하면서 사람이 조금 더 협력적이 되는 거죠.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도 알으면서 친절해지고 내 안에 탁 들어가서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는 것 같으니까 복수해야지,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넓어서 자기도 편안하지만 주변 사람도 편해지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나 연결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제가 세 분을 뽑아봤어요. 이번 저기에서 캐닐버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제 그 좀 얼굴이 좀 요새 건강이 안 좋으시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근데 통합의학이라기보다 통합 이론의 대가죠. 아직도 미국 사람인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천재로서 이 사회학부터 시작해서 철학이나 뭐 명상이나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통합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본인도 명상을 하니까 통합적 그 발전에 마음 챙김이 의식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성장의 길과 깨어남의 길이다. 명상은 이제 깨어남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색다르게 성장을 하면서 명상도 해야 된다. 저도 막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입니다. 흔히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명상을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얘기합니다. 명상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상이 중요할까요? 삶이 중요할까요? 뭐 물어볼 여지도 없어요.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삶을 위해서 명상이 있는 건데, 명상을 또 이렇게 또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가정생활 뭐 무슨 직장생활 다 그냥 다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좋아서 명상센터만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명상을 뭔가 조금 위험하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성장과 함께 가는 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유발 하라리는 잘 아시죠? 요새 호모세피언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이분도 좀 특이해요. 나이도 뭐 얼마 안 됐는데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20대에 친구가 명상 이거 좋아 권했는데 안 하다가 아주 그 친구 잘 듣나 봐요. 끈질기게 권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지 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그때부터 2시간씩 명상을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달 내지는 2달을 그렇게 바쁘고 움직이면 돈이 되는 사람인데 1년에 최소한 한 달이나 2달을 명상을 위해서 완전히 일을 안 하고 명상센터 가면서, 자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스트셀러 자기 책이 명상을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 챙김 명상, 위파사나 명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잔 카바진 박사, 저도 이분한테 인연이 돼서 또 저희 명상관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저도 그냥 현실적인 명상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MBS를 만나면서 훨씬 더 현실적인 명상관을 가지게 됐고, 이분도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명상을 또 가르치고, 또 그래서 명상은 삶과 명상이 둘이 아니다. 우리 MBSR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삶과 명상이 둘이 아니다. 방송 위에서만 잘하고 방송에서 내려오면 금방 화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명상했다면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명상은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자,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아마 창백한 푸른 점 어디서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창백하다는 것은 굉장히 희미하다는 뜻이겠죠. 푸른 점이 저게 지구입니다. 보이저 메톤지였던 게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그 칼 세이건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이제 여기저기 소개를 하고 하는, 여기가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딜루전 그 부분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 우주에서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이라는 것은 이 점을 보면은 착각에 불과한 걸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각자가 막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에 대해서 정말 투쟁하듯이 어떻게 보면 다 상을 줘야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고 하는데 삶에 대한 만족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하위 국가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요새 대한민국이 정말 단군이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K-팝이라든가 뭐 K 뭐 해가지고 K-뷰티 뭐 이런 쪽 뭐 굉장합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고 우리 경제력이나 어떤 국방력 같은 것도 보면 어마어마한데 남북이 이렇게 대치가 되고 유일한 분담국가 자살률 세계 1위 또 그런 쪽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1위를 하는 어떤 딥페이크 뭐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랍니다. 가장 많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안 될 정도로 똑똑하기도 하고 또 이번 뭐 정치적인 사건 같은 걸 보면 저 나라 왜 그러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이런 시대적인 이런 AI 시대에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추스려가면서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냥 홧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명상이 또 상당한 부분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많이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명상이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고 어떤 분은 종교에서 찾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어떤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찾을 수 있는데 명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의 그 가짜 세계에서 허구의 사회에서 세계에서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돌아오게 해주는 우리 MBSR에서 그걸 전체성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부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정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인지적인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인지도 살아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감정적인 것도 살아있고 거기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몸과 연결이 돼서 뭔가 진짜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얼라이브니스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명상만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명상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혹시 명상 한번 관심 가져보는데 한번 해볼 만한 건가? 그럼 조심스럽게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에 우리나라 뭐 교과분이 무슨 뭐 환경분이 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관장하는 부서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로움을 이런 어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AI 시대에 그 기술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단절이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거 없이 내가 나 자신에게 무슨 단절이 돼 있어요.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단절이 돼 있고 머리만 이렇게 살아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과 연결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자신과 연결을 되찾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 그게 가족이 되고 친구들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죽을 때 그냥 언 없이 깨끗하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아니면 뭔가 미지근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명상은 그런 포텐셜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안 쓰는 기능이랄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면서 부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체로 살게 해주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삶의 길입니다.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고 존재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는 loneliness라고 하는 말하고 아까 제가 앞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aloneness라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이 고독감을 이렇게 충분히 좋아하면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loneliness는 외로운 거예요. 힘들고 난 너무 힘들어. 외롭고 누가 나하고 좀 연결됐으면 하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외롭다 보면 딴짓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먹는 것 쪽으로 아니면 뭐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건데 단절감이 있으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허구의 사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군가가 전문가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사랑을 해주고 보살펴주면 훨씬 극복이 빨리 되고 아니면 명상을 해서 스스로 중심이 잡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loneness라는 말이에요. 그 좋은 의미의 그 외로움, 고독감은 제가 알기로는 aloneness인 거예요. aloneness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aloneness라는 거는 loneliness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외롭고 쓸쓸하고 막 힘들고 그런 고통적인 상황이라면 aloneness는 all in one.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이면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oneness는 이런 마음 챙김에서 제 경험으로 한다면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중심을 잡으면서 모든 것과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이고 우주의 어떤 미물이지만 우주와도 연결돼 있고 자연과도 연결돼 있고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어떤 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의 그 범위가 자꾸 관심이 밖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삶이 단단해지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쪽으로 간다 하는 게 제가 배운 명상에서 이구동성으로 전통 명상이나 이 부분은 현대 명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듣느라고 좀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또 준비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제 이것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존해야 된다. AI를 우리가 너무 차별하고 그쪽을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AI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인간다움을 지켜가면서 AI하고 공존하면서 AI의 좋은 점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나 국가는 국가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AI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지혜가 있으려면 고요하고 명료한 우리 중심을 찾아야지 우리 능력이 훨씬 더 잘 찾아지고 거기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서로 또 나누면서 보다 행복한,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사이버대학의 어떤 모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이들을 위한, 결국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야 된다. 명상만이 유일한 길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한 번은 안 해봤다면 잘 해보실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교나 여러 가지 길을 찾아서 중심을 잡고 AI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AI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